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폭탄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후 친일파를 가려낸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고 말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지금 오보의 계절인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서로 여야 간의 제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반민특위, 그야말로 해방 이후 친일파를 가려는 그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또 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인데 정태근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 부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여론이 많은데 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저 얘기를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화면을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요. 예. 계속 읽는 형식이에요. 예. 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지금 저 발언을 하는 건가. 누가 써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훈처에서 어떻든 가짜 유공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른 1930년대 후반기 40년대에 무슨 다른 정황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전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할 이슈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반민특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 수 있는 발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엊그저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환경부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도 사표를 내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갖다가 제대로 얘기해야 돼도 정말 그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예. 정말 좀 엉뚱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친일파 관련해서 반민특위 얘기 나온 것 하면은 얼른 영화 암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제작진이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작권 같은데 안 걸리나가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죠. 한번 영화 부분 한번 볼 수 있나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예, 박원석 의원 저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참 가증스럽게도 가증스럽게도 연기도 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반민특위 관련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사실은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킨 게 아니고 반민특위의 좌절이 국론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좀 통탄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신 그 배경이나 맥락이
뭔지 여전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 이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 더군다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 정권은 좌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프레임 전쟁에 이 자유한국당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간명하게 예. 현 정부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에 돌입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단 나경원 원내대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도 최근 들어서 모두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계속 좌파 독재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유는 이 프레임을 짜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에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이 정치를 다 생산적으로 잘하면은 대체로 여당한테 유리합니다. 아. 근데 여당과 야당이 정말 서로 간에 엉망진창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야당으로서 잃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은 포기하는 겁니다. 싸우면 여당 책임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게 이전 투구 전략으로 가겠다.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뭔가를 하자는 의지가 없어요. 전부 다 뭔가를 하지 말자, 뭔가를 막겠다. 이런 태도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기에 만약에 여당이 휘말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쳐놓은 그 이전 투구의 덫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귀가 좀 가려우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뭐 국회 운영에 협조를 나눌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여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토대로 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반영을 안 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반민특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적폐청산의 국정기조에서 친일청산, 친일잔재청산의 국정기조로 또 가는 듯 하니까 지금 이런 프레임은 두세 대가 흘렀는데 이건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그 핵심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5.18부터 계속 이제 전당대회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5.18 북한군 개입이 사실은 정리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전당대회 지나면서 이제 위안부가 됐거든요. 어쨌든 당내에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처음 나왔을 때도 나경원 대표가 뭐 5.18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예. 다양한 해석 중에 북한군 개입도 포함될 수 있는 거냐라는 예. 이제 의문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지금 친일파 문제를 단순히 그럼 왜 이제 와서 꺼내냐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민특위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도덕술로 대표되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승만의 비호 하에 깔아뭉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 그 당시에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무력으로서 이제 깔아뭉개서 그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건데 저는 아마 나경원 대표의 이 얘기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친일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차정 교수, 요즘 여야가 서로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예, 오버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의 그 입장에서 좀 강하게 발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아마 이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지난번에 지난 충분히 부각하지 연말에 않았나요?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런 비리 문제 때문에 이 지금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 그 조국 수석이 나왔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아직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그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이라는 말 하나로 상당히 전국이 들썩여 주고 하니까 아마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일 지금 조금 무리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거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내의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우쪽으로 쏠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수야당의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교안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자기 대권 주자를 유력합니다만은 아마 본인도 그런 왜 내가 낸들 그 안에 끼일 수 없을까? 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예. 분석을 하셨네요.
자, 최경철 의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총선이 가까운 거죠. 결국에 총선이 1년 앞으로 가까웠고 다음 달에 또 보선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두 당이 지금 오바를 하면서 결국 새로운 프레임을 자꾸 짜고 그다음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국당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수요일 날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 황교안 대표의 얼굴에 자신감이 좀 보이고 이번에는 밥 안 먹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밥을 안 먹고 황교안 대표 굉장히 바쁘대요. 어. 그 이제 창원에 가서 그 방을 얻어놓고 예. 사무실도 얻어놓고 이제 보선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선 결과가 황교안 대표의 일단 허니문을 얼마나 깨끗하게 마무리해 줄 것인가 이런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 어떤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오늘도 뭐 북한에 발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자꾸 꼬이니까 민주당은 자꾸 지방에 가서 새로운 공약들을 지금 자꾸 냅니다. 하지만 그런 공약들이 사실 재탕삼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먹히지 않는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한국당은 더 센 말을 앞으로 더 할 것이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하면서 아마 당분간 아마 열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항상 우리 뉴스와이드 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태근 한 의원. 말씀만 드리면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이 박원석 의원. 예. 이 이전 투구가 돼서 일이 잘 안 되면 예. 야당이 득을 본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니까 제대로 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현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만 해도 북한의 최선희가 지금 북핵협상을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나오지를 않나. 예.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연일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김부겸 장관조차도 청와대에서 이전에 출신지가 아니라 출신고등학교로 살짝 세탁하는 거에 대해서 예. 치졸한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기정 정부 산하기관 그런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여당 지지율은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 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태근 의원님 계실 때 이성적인 정치할 때고 지금은 정태근 약간 의원이- 이성을 잃은 정치인 것 같아요. 의원님을 빨리 야당으로 보내셔야 되겠네요. 정책 브레인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참 다른데 그런데 윤기찬 대변인 언제쯤 여야가 국회 제대로 열어서 일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당 측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지를 좀 접어주시면 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세운다는 패스트트랙. 것은 사실은 좀 자율적 구성을 하는 것인데 제1야당을 도외시해놓고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근데 그거 하면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 하나요? 그럴 결의가 저도 뭐 사실은 여태까지 관례를 볼 때 예. 결행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그러자는 말이 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